운전기사 피아노 연주에 숨을 멈춘 재벌 회장.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30년 운전기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 재벌 회장인 내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운전기사 김철수. 그의 연주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다. 쇼팽의 녹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연주. 40년 전 내 인생을 바꿔놓은 바로 그 연주.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철수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회장님, 저는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절대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강민호. 한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다. 재산은 수조 원.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40년 전의 기억.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기억. 1983년.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녔지만 등록금을 내기도 벅찼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그해 겨울 나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끝내려고 했다. 모든 것을. 그때였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쇼팽의 녹턴. 강 건너편 어느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연주였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렸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나는 다리를 건너 그 건물로 향했다. 낡은 음악학원이었다. 불이 켜진 방 하나.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절망과 위로가 공존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넘게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직 살아야겠다.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일어섰다.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다.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나는 성공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었다. 그날 밤 피아노를 쳤던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것. 나는 40년 동안 그 연주를 찾아 헤맸다. 수많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었다. 세계적인 거장들도 만났다. 하지만 그날 밤에 그 연주를 재현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운전기사 김철수. 3년 전 김철수가 내 운전기사로 들어왔다. 50대 후반. 과묵하고 성실했다.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일했다. 불평도 없었고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다. 완벽한 운전기사였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의 사건.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75세. 많은 사람들이 축하 파티에 왔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유명 인사들. 파티장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장식용이었다. 하지만 한 손님이 제안했다. 회장님, 누군가 연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 연주자를 불렀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쇼팽을 쳤다. 녹턴을. 내가 40년 전 들었던 바로 그 곡을. 하지만 달랐다. 뭔가 부족했다. 기교는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나는 실망했다. 또다시. 연주가 끝나고 나는 파티장을 나왔다. 정원으로 나가 혼자 서 있었다. 그때 김철수가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냥 생각이 좀 나서. 무슨 생각이십니까? 나는 평소 같으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었고 나는 지쳐 있었다. 40년 전에 들었던 피아노 연주가 있네. 그 연주를 평생 찾고 있어. 하지만 못 찾고 있지.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쇼팽 녹턴입니까?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어떻게 알았나? 제가 피아노를 조금 칩니다. 자네가? 네. 젊었을 때 전공했습니다. 나는 김철수를 다시 봤다.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다. 그럼 치지 않겠나? 쇼팽 녹턴을. 회장님 저는 부탁이네.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로 연주 하나 들려주게. 김철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김철수를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섭외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박 교수님이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박 교수님은 김철수의 연주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워했다. 이분은 천재입니다. 아니, 천재를 넘어섭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피아니스트입니다. 단지 무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울예술의 전당을 빌렸다. 그리고 리사이트를 준비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김철수가 당황해했다.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김철수는 준비했다. 매일 8시간씩 연습했다. 40년 만의 무대였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응원했다. 여보, 당신 꿈이었잖아요. 이제 이뤄요. 아내가 말했다. 아빠 멋있어요. 우리 아빠가 피아니스트라니. 딸이 웃었다. 가족의 응원에 김철수는 더욱 열심히 했다. 리사이틀의 날. 2024년 4월 15일. 김철수의 리사이틀 날이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만석이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음악 평론가들,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일반 관객들. 오늘 연주할 김철수 씨는 60세의 아마추어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연주를 들으면 그가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커튼이 올라갔다. 김철수가 무대에 올랐다. 나는 객석 첫 줄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김철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쇼팽의 녹턴. 40년 전 그날 밤의 그 곡. 첫 음이 울렸다. 콘서트홀이 조용해졌다. 완벽한 정적. 그리고 음악이 흘렀다. 40년의 시간이 녹아들어 있었다. 젊은 날의 슬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시 찾은 꿈. 모든 것이 음악 속에 있었다. 나는 울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관객들도 울었다. 평론가들도 울었다. 연주가 끝났다. 5초간의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스탠딩 오베이션.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브라보. 앙코르. 김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앙코르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다.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다. 리사이틀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철수 씨 60세에 데뷔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왜 이제야 무대에 서게 되셨습니까? 어머니를 먼저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연주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평론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60세 신인 피아니스트의 충격적인 데뷔. 나이를 초월한 연주 김철수의 기적. 40년 기다린 무대 그리고 완벽한 귀환. 김철수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캡삼 마이너스 그 후의 이야기. 김철수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는 전국 투어를 했다. 모든 공연이 매진이었다. 늦깎이 피아니스트의 기적. 60세에 시작된 꿈.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김철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성실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하지만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운전기사로만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좋은 삶이었을 겁니다. 네, 좋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습니다. 김철수는 웃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년 후 김철수는 해외 공연도 시작했다.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닉, 빈 무지크페라인. 세계 최고의 무대들. 김철수는 어디서나 환영받았다. 60세에 데뷔한 한국의 기적. 늦었지만 위대한 피아니스트. 외신들도 그를 주목했다. 나는 모든 공연에 갔다. 그의 성공을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울었다.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진실의 순간. 2년 후 김철수는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 저는 회장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3년 전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 저는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이 4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10년 전 한 음악 잡지에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 40년 전에 연주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게 제 연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이미 피아노를 그만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까?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제 연주가 구한 분이 어떤 분인지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찾고 계셨는지. 그래서 그날 밤 회장님 생일에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서로 숨기고 있었고.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일찍 말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개육 10세에 데뷔한 한국의 기적. 늦었지만 위대한 피아니스트. 외신들도 그를 주목했다. 나는 모든 공연에 갔다. 그의 성공을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울었다.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진실의 순간. 2년 후 김철수는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 저는 회장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3년 전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 저는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이 4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10년 전 한 음악 잡지에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 40년 전에 연주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그게 제 연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이미 피아노를 그만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까?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제 연주가 구한 분이 어떤 분인지.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찾고 계셨는지. 그래서 그날 밤 회장님 생일에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서로 숨기고 있었고.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일찍 말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게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다가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40년의 인연, 3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우정. 김철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다. 운전기사에서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40년 만에 이룬 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지가 왔다. 저도 50살에 다시 미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60살의 요리사가 되려고 합니다. 김철수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70살이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철수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습니다. 그 후로 김철수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료 강연을 시작했다.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강연. 여러분, 저는 60살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꿈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3년이 지났다. 김철수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78살이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김철수를 불렀다. 김 선생,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장님? 사실, 저도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놀라서 나를 봤다. 네. 3년 전 당신이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4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했고 음악학원 기록도 뒤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신을 찾았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피아노를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운전기사로 살고 계셨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당신을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3년 전 당신이 제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나는 김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당신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피아노 앞에 설 때까지. 제 생일 파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준비한 것도 전문 연주자를 부른 것도 모두 당신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났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김철수가 나를 안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닙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최고의 무대. 6개월 후 나는 김철수에게 제안했다. 김 선생, 마지막 무대를 준비합시다. 마지막 무대요? 네. 40년 전 그날의 재연입니다. 무슨
이제는 철거 예정이지만 철거 전에 그곳에서 마지막 연주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김철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 연주를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회장님,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시작한 곳에서 끝내는 거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다. 낡은 음악 학원을 보수했다. 40년 전 그대로 복원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40년 만에 크리스마스 이브, 무대가 준비되었다. 생중계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김철수가 학원에 들어섰다. 40년 전 그 자리.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같은 피아노였다. 복원한 것이지만 40년 전 오늘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연주를 했습니다. 김철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꿈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가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그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을 위해 다시 연주합니다. 40년 만에 김철수는 건반에 손을 올렸다. 쇼팽의 녹턴. 40년 전 그 곡.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희망이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나는 객석에서 울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도 울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제 꿈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주가 끝났다. 침묵. 그리고 세계적인 박수. 생중계를 보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김철수는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나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연주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었다. 저는 50년 전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60살의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70살이지만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수만 개의 메시지, 모두 김철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한 노인이 연락을 해왔다. 저는 85살입니다. 60년 전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오늘 김철수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주부터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합니다. 김철수는 그 노인을 만나러 갔다. 선생님, 정말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85살이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노인은 웃었다. 저는 95살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이 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후로 김철수 효과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꿈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통계에 따르면 그의 연주 이후 50세 이상의 예술학교 입학률이 300% 증가했다. 김철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말했다. 그는 나이라는 편견을 깼습니다. 그리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났다. 김철수는 이제 68살이 되었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연주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젊은 음악가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83살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김철수를 불렀다. 김 선생,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제가 떠날 때 연주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쇼팽 녹턴을요. 제가 처음 들었던 그 곡을.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나는 김철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40년은 기적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 선생.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서. 3개월 후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이 모였다. 김철수도 왔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연주해 주세요. 김철수는 병실로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다.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그는 건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45년 전 그날 밤의 그 곡. 나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나를 감쌌다. 45년 전 한강 다리 위에 나. 절망에 빠진 젊은이. 하지만 음악이 나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음악이 나를 평화롭게 보내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나는 속삭였다.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다.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김철수의 피아노 소리였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김철수는 영정 앞에서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을. 조문객들이 모두 울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과의 인연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김철수에게 맡겼다. 김철수 선생에게. 이 재산으로 늦깎이 예술가 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김철수는 울면서 유언장을 읽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늦깎이 예술가 재단이 설립되었다. 김철수가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50세 이상의 예술가 지망생을 지원하는 것. 학비, 생활비, 공연 기회. 모든 것을 지원했다. 첫 해에 100명이 지원받았다. 60세에 화가가 된 사람, 70세에 조각가가 된 사람, 55세에 작곡가가 된 사람, 모두 김철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철수는 항상 말했다.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5년 후에는 1000명을 지원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김철수 재단은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다. 캠6-78세의 마지막 연주. 김철수는 이제 78살이 되었다. 여전히 연주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선생님, 이제 은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다. 은퇴? 아직 일러. 김철수는 웃었다. 저는 무대에서 죽고 싶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2032년 12월 24일 김철수의 마지막 연주회였다. 본인은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 카네기홀 만석이었다. 김철수가 무대에 올랐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여러분, 저는 78살입니다. 그가 말했다. 60살에 데뷔했으니 18년 동안 연주했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으니까. 청중이 박수를 쳤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제 인생의 곡입니다. 이 곡으로 한 분의 목숨을 구했고 이 곡으로 제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곡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김철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깊은 심호흡.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연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회장에 대한 감사.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김철수는 영정 앞에서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을. 조문객들이 모두 울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과의 인연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김철수에게 맡겼다. 김철수 선생에게 이 재산으로 늦깎이 예술가 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김철수는 울면서 유언장을 읽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늦깎이 예술가 재단이 설립되었다. 김철수가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50세 이상의 예술가 지망생을 지원하는 것. 학비, 생활비, 공연 기회. 모든 것을 지원했다. 첫 해에 100명이 지원받았다. 60세에 화가가 된 사람, 70세에 조각가가 된 사람, 55세에 작곡가가 된 사람, 모두 김철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철수는 항상 말했다.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5년 후에는 1000명을 지원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김철수 재단은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다. 김철수는 이제 78살이 되었다. 여전히 연주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선생님, 이제 은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다. 은퇴? 아직 일러. 김철수는 웃었다. 저는 무대에서 죽고 싶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2032년 12월 24일 김철수의 마지막 연주회였다. 본인은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 카네기홀 만석이었다. 김철수가 무대에 올랐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여러분, 저는 78살입니다. 그가 말했다.
60살에 데뷔했으니 18년 동안 연주했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으니까. 청중이 박수를 쳤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제 인생의 곡입니다. 이 곡으로 한 분의 목숨을 구했고 이 곡으로 제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곡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김철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깊은 심호흡.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연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회장에 대한 감사. 회장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완벽한 연주였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김철수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5초간의 침묵. 그리고 김철수가 쓰러졌다. 선생님,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철수는 피아노 앞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원하던 대로. 전 세계가 애도했다. 천재 피아니스트 김철수 무대에서 영면하다. 78세 피아노 앞에서 마지막 숨. 늦깎이 예술가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례식에 수만 명이 왔다. 그의 가족, 제자들, 팬들, 그리고 그에게 영감을 받은 무수한 사람들. 영정 사진 속 김철수는 웃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서. 추도식에서 한 제자가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을.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와 존경도 함께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추도사를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은 60살에 시작해서 78살까지 연주하셨습니다. 18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짧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18년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 회장님과 함께.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었다. 늦깎이 예술가 재단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매년 1만 명 이상을 지원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 65세에 데뷔한 화가, 70세에 시인이 된 할머니, 75세에 영화 감독이 된 할아버지, 모두 김철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042년 12월 24일, 김철수가 마지막 연주를 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 카네기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김철수를 기리는 연주회. 무대에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올랐다. 모두 50세 이상. 모두 김철수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함께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을. 100대의 피아노가 함께 울렸다. 장관이었다. 청중 10,000명이 울었다. 연주가 끝난 후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다. 김철수 선생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영원히.
전 세계의 늦깎이 예술가들이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 5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 순간 카네기홀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김철수 선생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음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수만 명의 꿈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가 한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회장 강민호가 40년 동안 김철수에게 보낸 편지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1984년 1월 1일.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음악은 압니다. 그 음악이 저를 살렸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강민호. 아내는 계속 읽었다. 매년 한 통씩 40년 동안 1990년 12월 24일 오늘도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강민호. 2000년 12월 24일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강민호. 그리고 마지막 편지. 2014년 12월 24일. 드디어 찾았습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찾았습니다. 김철수의 아내는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음악과 사랑 그리고 용기의 기록이 세상에 남아있음을 느끼며 화면에는 카네기홀에서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장면이 비친다. 청중의 눈빛, 울음, 박수, 스탠딩 오베이션. 나레이션. 김철수 선생님, 당신의 음악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수많은 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둡게 전환되며 마지막 메시지 등장. 당신의 음악,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용기. 전 세계 늦깎이 예술가들이 이어갑니다. 영원히. 영상 마지막 장면 화면 하단에 자연스럽게 텍스트.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